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 게 등록전환입니까? 왜 옮겨갑니까? 이용도 높이기 위하여. 그럼 이용도 높인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목이 바뀌는 겁니까?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는 거니까 자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양쪽으로 3번에 등록전환 대상 토지여서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 원칙입니까? 자 동그라미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토지 예외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 수반하지만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대상이 되는 토지 기역니은 티귿 있잖아. 그죠? 그 기역니은 티귿은 하지 마세요. 답 아닙니다. 자, 가령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등록전 할 때는 지목 변경 하면서 등록전 하는 게 원칙입니까?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죠. 자, 객관식 문제를 만들게요. 자, 등록전환 합니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OX. 지목 변경 하면서 등록전환 한다. OX. 둘 다 오죠. 등록전환 한다는 결론을 맺을 때 그 앞에 전제 사실을 지목 변경 하면서 등록전환 하는 것도 오죠.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다도 오죠. 그럼 지목 변경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정답 결정 요소로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상합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 하는 게 맞는데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다 그래 버렸으니까 지목 변경 하면서도 등록전환 할 수도 있고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전환 할 수도 있고 뭐 등록전환 언제나 가능하다 이래 돼 버리잖아요. 엄격히 따지면은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예외는 보기에는 언제나 지목 변경 없이도 언제나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안 되겠지만은 원칙적인 얘기에서는 다 그게 성립하는 얘기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는 정답 결정을 못 만든다 못 한다 말입니다. 잘못해버리면 그 출제 오류돼버립니다. 오류돼버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답은 안 만듭니다. 그건 항상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목 변경 하면서 등록전환 하지만은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만 잡아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제목까지만 보시면 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첨부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자, 처리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등록전 하는 처리 절차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처리 절차에 관한 얘기는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차피 답은요. 거기 양쪽으로 5번이 있습니까? 양쪽으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진한 글자 있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니까 그 답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등록전환하면 무조건 답은 거기입니다. 굳이 그림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습니다. 가급적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안 그리셔도 될 겁니다 아마. 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등록전환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하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임야인 토지라면은요, 취득공부에 어디에 등록되느냐? 임야대도에 등록되겠죠, 그죠? 자, 임야도에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임야도에 등록되는데요.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이 일반주는 6,000분의 1입니까? 6,000분의 1 도면에서 이렇게 경계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등록된 상태고, 그리고 임야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야대장. 자, 임야대장이 만들어진 상태고 대장에 등록하는 내용은요. 소재는 대한민국 A동입니다. 자, G번입니다. 임야대에 등록할 때는 숫자에 산자가 붙죠. 뭐 산 5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목은 임야고요. 그리고 면적은요. 자, 임야도 여기서 계산한 면적입니다. 5,000으로 계산되었다 칠게요. 자, 소유자는 갑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가요. 자, 이 토지, 자, 야산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야산 하나 밀어버리고 아파트 집을 짓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대가 됩니다. 자, 대가 된다 이 현상을 두고서 이용도가 높아졌다 말 됩니까? 이용도가 높아졌다.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생긴 겁니까? 지목 변경 생긴 겁니다. 그럼 지목 변경 하면서 대가 됐을 때 대라는 지목은요. 임야도에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임야도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토지 지적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지적도로 넘어옵니다. 지적도, 자, 지적도에 이렇게 등록되는 겁니다. 자, 지적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척은 1200분의 1입니까? 1200분의 1로 옮겨옵니다.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옮겨올 때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겠죠. 축척에 다르니까 청렬해야 되겠습니까?
청렬합니다. 자, 청렬한다는 얘기는 경계를 새로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경계를 새로 정했습니다. 경계를 새로 정함으로써 한 필지가 새로 획정됩니까? 한 필지가 획정됐죠? 한 필지 획정해서 토지 표시 결정하잖아. 그죠? 자, 여기서 결정된 토지 표시는요. 자, 토지 대장에 등록하죠. 지적돼서 결정한 토지 표시는요. 토지 대장에 등록합니다. 자, 토지 대장에 등록합니다. 자, 토지 대장에 소재 등록합니다. 용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동네까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자, 동네는 A동일 것이고 지번입니다. 저기 산자 붙었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였기 때문에 산자가 붙었잖아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오면 산자 떨어지죠. 자, 등록전을 할 때 지번은 어떻게 붙이는 게 원칙입니까? 저번 주 신규 등록전 할 때 지번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이니까 가령 5의 1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뭐 7의 1번지 이렇게요. 뭐 7의 1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까? 대가 됩니다. 자, 소유자요. 자, 용도가 바뀐다는 이유로 소유자까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소유자는 그대로 오겠죠. 그죠? 소유자는 그대로 가볼 것이고, 자, 저기 면적을 비워놨습니다.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 등록전을 하게 되면은요. 등록전을 하게 되면은 면적, 여기가 답입니다, 이제. 자, 답을 결정합니다. 속도를 늦춥니다. 자, 종전에 임야도에서 계산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6,000분의 1 도면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죠. 자, 지적도에 새로 옮겨오죠. 여기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자, 여기서 측정하는 면적은 1200분의 1 축척입니까? 더 정밀한 도면입니까? 더 정밀한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저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똑같이 5천으로 나왔다라고 칠게요. 더 정확히 해도 5천으로 나왔다. 과거의 임야대장의 면적과 똑같이 나왔다. 이 말은 옛날에 축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까?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옛날에 정확히 계산되었던 면적이란 얘기입니까? 더 정확하게 해도 똑같은 면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는 정밀도는 좀 떨어지만 정확히 계산된 면적이었다는 얘기죠. 정확히 계산된 면적이라 여기 5천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죠? 5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건 없습니다. 면적, 도면이 달라졌잖아요. 도면에 따른 면적이 조금이나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생깁니다. 오차가 생긴데 그럼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오차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 인정해 주는 오차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오차 허용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요. 자, 지정이 여러분이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이 루트 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적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인데 이 공식은 여러분 알 필요 없이요. 자, 오차 허용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을 계산했을 때 오차 허용 면적이요 3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칠게요. 오차 허용 면적 3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오차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는 오차에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 오차는 이 정도까지 인정하겠다는 허용 범위가 나왔을 때, 자, 여기 지적도의 세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지적도에서 세로 면적 계산했을 때, 만약에 오차 허용 면적 이하 5,001로 나왔다라고 칠게요. 5,001로 나왔다면 KB 1제곱미터 그만큼 생겼죠. 그럼 1제곱미터는요, 오차 허용 범위 이 내의 면적입니까?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입니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는 과거의 5천 이거 틀린 거 보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오차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기서 이 5,001로 이렇게 바로 잡지는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과거의 5,000하고 5,001 이거는 오차 허용 범위 이 내란 얘기는 이거를 과거를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는 5,001로 바로 잡지는 않겠단 말입니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차를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어느 게 맞느냐 저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차 허용 범위 이 내란 얘기는 그대로 봐주겠다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지 저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맞는 거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001이 맞는 거예요. 5,001이 맞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등록할까요? 5,001로 등록하는 것이지 5,000으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거는 옛날에 거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저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정해 준다는 거하고 맞다는 얘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미시한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지. 그대로 봐주겠다는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는 거는 그런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잘못된 거는 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대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맞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토지 대대 계산한 면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5차형 문제 초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 자 4,900이 나왔다 칠게요.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많은 차이가 나 갭이 100조만에 생겨버렸잖아, 그죠? 5차형 문제 초과입니까? 초과죠. 초과한다는 많은 차이가 난다면요, 이걸 그대로 봐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봐주지는 못하니까 이거는 4,900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4,900으로. 4,900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과거에 5,000원의 계산 면적, 이건 누가 계산했었습니까? 소관청 지가 계산했죠. 누가 장만한 겁니까? 지가 장만했죠. 바로 잡습니다. 누가? 지가. 그럼 지가 바로 잡아야 되죠. 직권으로 정정한단 말입니다. 직권을 정정해놓고, 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4,900이 맞습니까? 5,000이 맞습니까? 4,900이 맞죠? 그러면 4,900 이거 등록해야 되지. 되겠죠, 그죠? 자, 천천히 정리합시다. 자, 뭐 인거체는 보지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적도에서 어차피 면적 세로 계산하잖아, 그죠? 더 정밀한 도면에서 면적 세로 계산했을 때 오차가 크다 적다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건 없으니까 오차가 크다 적다 차이에서 크냐 적냐 차이에서 옛날에 거 바로 잡느냐 그대로 봐주느냐 이 문제지. 어차피 토지 대당에는 새로 계산한 면적을 등록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지적도 계산한 게 이게 맞아요. 토지 대당에 등록하는 거는 새로 계산한 내용을 등록하고 차이점은 옛날에 걸 정정하느냐 정정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최고로 갈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지적청약에서 토지 대당에는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한다. 청약에서 등록합니다. 등록전환 시 소관청은 등록전환 청량 성과에 의하여 됐죠. 등록전환 청량 성과가 지적도 요겁니다.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 토지 표시사항을 새로 정했을 때 토지 대당에 등록하는데 만약에 새로 청약하여 결정한 내용과 종전 임야 대당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이 5차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치세요. 하는 경우 초과한단 말입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대로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종전 임야대당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자 밑줄 거세요. 직권으로 정정한 후 찾았습니까? 오차가 크니까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차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치세요.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미시한 차이입니까? 미시한 차이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까? 그대로 봐주니까 그 바로 밑에 있죠. 자, 임야자당 임야대 등록상 정정 없이 밑줄 거세요. 정정 없이 자 토지 대대에 등록합니다. 새로이 측정한 경계와 면적입니까? 새로 측정한 여기에 요거잖아요. 노란색 요거 등록한다는 얘기다. 새로 측정한 거. 임야 대당의 내용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측정한 지적도에서 새로 계산한 내용이 등록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차 허용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어디에 포인트 잡았습니까? 정정 하나 안 하나 여기에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 면적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5차 크냐 작으냐 이게 주어졌을 때 어디를 보느냐 말입니다. 옛날에 그 정정할까 말까 여기에 초점을 잡으시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답은 그겁니다.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분할입니다. 분할은 나누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자, 분할은 나누는 건데요. 자, 거기 뭐 분할 대상 토지 보세요. 분할 대상 토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밑에 도표로 가볼게요. 양쪽으로 3번에 도표볼게요. 자, 60일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있죠. 60일 분할 신청 의무가 토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있죠.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저 밑에 신청 의무가 없는 토지 일부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부 잘라서 팔아먹을 때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 시정합니다. 내 토지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이용하기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때 이용하기 편하게끔 분할할 때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가 개발 행위 허가받았습니다. 개발 허가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땅이 있단 말입니다. 땅인데 1000평짜리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평을 개발 허가받았습니다. 개발 허가받았다면 개발할 부분과 허가받지 않고 개발 못할 부분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하는 겁니다. 그럼 분할 대상 토지는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거하고 의무 없는 거하고 토탈 4가지입니까? 4가지 있죠. 4가지 중에서 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부가 용도 변경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데, 자, 그거는요, 제일 위에 빈 공간에 있습니까? 빈 공간 있죠, 그죠? 자, 거기다 그림 하나 그립시다. 어려워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요 사망이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분할할 때는요, 이런 겁니다. 분할하는 거는요,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게, 자, 우리가 실제 이런 토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토지가 지금요, 대장에 쥐목이 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으로 등록되는데요,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이용 현황은 전이었습니다. 언제냐? 1912년도. 그때 당시에 등록되는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지금 한 100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전으로 이용되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자, 오른쪽 요 부분은요, 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럼 실제 용도가 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목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필지를 그대로 두고서 지목을 바꿀 수는 없죠. 일필일목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럼 지목을 바꾸려면 일단 이 토지를 잘라야 돼요.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자, 분할했을 때 분할 전후의 지목은 원래가 같습니다. 원래 지목, 분할 전후의 지목은, 자, 요것도 전이 되고 요것도 전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대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하는데요. 자, 여기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할 때는요, 분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목 변경이 목적입니다.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분할하니까 요 분할하고 지목 변경 요 두 가지는요, 동시 신청합니다.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에 신청하는 지목 변경 요게 60일 신청 의무가 있거든요. 요게 60일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동시에 하는 분할도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할 때는요, 분할과 동시에 지목 변경을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60일 이내 동시에 되는 거, 요 외워두시고요. 3월 외워두세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깁니다. 자, 뒷페이지. 자, 합병입니다. 자, 합병을 합치는 겁니까? 합병을 합치는 겁니다. 자, 합치는 게 합병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이요, 시골에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 논이 2개 있어요. 논이 2개인데 그 논이 딱 붙었습니다. 둘 다 내 겁니다. 논이 딱 붙었습니다. 둘 다 내 겁니다. 합병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뭐 내 맘이지. 하고 말하고 내 맘이지,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대상 토지에서 동그라미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에 60일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 있죠.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를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계획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돼 있죠. 공동주택 부지는 60일 합병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건물을 자를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건물을 못 자른다.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건물에 걸리는 경계를 존재한다면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새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새 필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건물에 걸리는 경계가 존재하게 됩니까? 존재하게 되죠. 없애야 되겠죠. 그럼 경계 없애입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합치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는 왜 합병 신청 의무를 부과하느냐?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옆으로 6칸입니다. 일단 규모가 있습니까? 있죠, 그죠? 크잖아, 그죠? 그 아파트가 올라갈 때부터 처음부터 한 필지였을까요? 아파트 부지가? 아니죠. 여러 필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필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다면 경계 없애야 되죠. 그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합병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에 걸린 경계는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경계 없애기 위해서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니은입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등등등 있잖아. 그죠? 자, 요거는 필기 좀 합시다. 제일 위에 빈 공간 있죠. 그죠? 자, 거기다 필기 합시다.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가 11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11가지 토지는요, 자, 제가 필기하는 모습과 똑같이 하세요. 요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래 위로 한 6, 7줄 잡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20자 정도 잡으세요. 자, 부호로 먼저 적을게요, 일단. 자, 도로입니다. 자, 국어입니다. 하천입니다. 제방입니다. 유지입니다. 자, 철도 용지가 있습니다. 수도 용지가 있습니다.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 용지가 있습니다. 자, 도구천재유 철수확장 공채 이렇게 외웁니다. 자, 도구천재유 철수확장 공채 11가지인데요. 일단은 먼저 외우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읽다 보면 입에 잘 읽을 겁니다. 더 자주 읽다 보면 뭔가 연상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단 외우세요. 자, 이거를 부호로 저 정식 명표로 전환시킬게요. 지목을. 자, 도입니다. 도는 뭘까요? 도. 구는. 천은. 재는. 유지입니다. 철. 또 용지입니다. 수. 도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공원이고 체육 용지입니다. 자, 11가지 먼저 외우시고, 자, 11가지의 도구천재유 철수확장 공채 요걸 먼저 외우시고요. 자, 이 11가지 중에서 일단은요,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4개 뽑고 다른 거는 섞으면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 바로 못 씁니다. 이거는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절대는 못 맞췄습니다. 일단 먼저 외우시고, 자, 그리고 앞에서요, 자, 8개를 자릅니다. 8개를 자르게 되면 이 8가지가요, 취접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사업의 종류입니다. 자, 취접법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사업인데요. 자, 취접법에서 공공사업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가지는 특징이 첫 번째,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토지 이동 사유가 생겼을 때 지적 정리 신청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1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책을 읽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됐죠.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소유자 신청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공공사업의 경우는요, 소유자가 해야 할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토지 이동 신청. 이동 신청을 대비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 대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공공사업 할 때 경계 설정할 때 특칙이 인정이 됩니다. 경계 설정할 때 특칙이 인정되는데요. 그 특징이 첫 번째,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경계 설정할 때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다면 하단부가 원칙이죠. 하단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사례가 5가지가 있었죠. 그 5가지 사례 중에서 공공사업 들어갑니다. 두 번째, 원래 건물은 못 자른다 그랬죠. 건물은 못 자르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거기 4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제 공공사업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공공사업이 등장했을 때 보기문항 등장하는 개수는 딱 3개 된다. 요 3개. 3개가 등장하는데요. 요 3개에 관한 얘기를 물을 때, 여러분 출제자가 물을 때 여기서부터 요렇게 읽으면 돼요. 공공사업의 경우 토지이동 신청을 대비할 수 있다. 맞죠? 공공사업으로 인한 경계 설정 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죠. 공공사업으로는 경계 설정 시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읽으면은요, 문제 내용이 항상 정답이 맞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거짓말 하자 말합니다. 거짓말. 자, 틀리게 만듭니다. 틀리게 만드는 걸 어떻게 틀리게 만들었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는 틀리게 만들 글자가 없습니다.
글자가 없으니까요. 공공사업에 관한 얘기는 항상 공공사업 종료가 더 장난칩니다. 이런 식입니다. 도로, 하천, 유원지 등의 공공사업 실시하는 경우 토지 이동 신청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제방, 수도용지, 공원 등의 공공사업 실시하는 경우 경계 설정 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공공사업을 등장시키면 항상 공공사업 종료가 더 장난칩니다. 공공사업 종료를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별도로 외우시는데 따로 외우지 마시고 도구천지요, 철사공, 공채 11가지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종류가 있죠.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종류를 먼저 외우고 나서 앞에서부터 8개 자르면 된단 말입니다. 8개 자르면은 그게 공공사업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공사업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해서 마칩니다. 마치고, 자, 그 다음에 합병 요건에 관한 얘기인데요. 합병 요건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합병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들판에 논이 2개 있습니다. 2필지가 있습니다. 합병합니다. 몇 필지 됩니까? 1필지 되죠. 그 토지가 2개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다는 말과 1필지 만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필지 성립 요건과 합병 요건은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저번에 1필지 성립 요건이 있었죠. 6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번부여자 갖고 소유자, 지목, 집안 요소하고 축적동일하고 등기부동일하고 6가지가 있었죠. 그 6가지가 1필지 성립 요건인데 그 1필지 성립 요건은요. 합병 요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합병 요건 그대로 쓰입니다.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그게 합병 요건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지번부여적 동일해야 됩니까? 앞면 있죠? 지목 동일해야 되죠. 2번 3번에 소유자 동일해야 되죠. 4번입니다. 집안 녀석 돼야 되죠. 5번 등기여부 동일해야 되죠. 6번 축적 같아야 되죠. 그죠? 오, 근데 7번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또 있잖아. 그죠? 7번은 뭐냐니까 이거는 등기법 갔다 와야 됩니다. 등기법에서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병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1필지 성립 요건에서는요 간단한데 지금 보시면은요 2번 밑에 뭐라고 복잡한 단서가 붙었죠. 그죠? 3번 뒤에도 뭐라고 말이 많죠. 6번 뒤에도 뭐라고 말이 많잖아. 그죠? 그 말만 그거 뭐냐 말입니다. 좀 더 세부된 특선 사망입니다. 사망인데요. 자, 6번부터 먼저 볼게요. 축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 그죠? 축척이 같아 한 필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합병하고 되는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 또는 축적 변경 중에 있는 경우 자, 밑줄 그어보세요. 그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밑줄 그어보세요. 토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축적 변경을 할 때 그런 사업 시행 지역 안과 밖이다 이 말은 축척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안과 밖이다 이 말은 축척이 다르다는 얘기죠. 축척이 다르다는 얘기가 축척이 다른 사례잖아. 그게 축척이 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축척이 다르면 합병 안 된다. 그죠? 축척이 다른 사례를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합병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 맺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뒤에 합니다. 소유자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자, 공유인 경우 소유 명의인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소유자 같을 것이라 할 때 그 소유자 같아야 되는 내용은요. 주소까지도 같아야 되고 공유라면 지분까지도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소 다르면 합병 안 됩니다. 가령 이런 예를 볼게요. 여러분의 그죠? 여러분의 지금은 대전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5년 전에 서울에 살았다 칠게요. 5년 전에 서울에 살면서 세종시에 땅을 하나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땅 사놨습니다. 그럼 세종시에 땅 살 당시 주소는 서울이었습니까? 그럼 대장에 서울로 주소로 돼 있겠죠. 그죠? 그런데 대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5년 전에 사는 땅 있죠. 옆에 토지 하나 더 산 겁니다. 그럼 지금 산 땅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대전이죠. 그러면 그 토지 2필지잖아. 그죠? 둘 다 내 겁니까? 어차피 내 거죠. 그런데 5년 전에 살 당시의 주소는 서울이었죠. 지금은 대전돼 있죠. 둘 다 내 거지만 그 토지는 주소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합병 안 됩니다. 합병 안 됩니다. 하려 그러면요 주소를 맞춰 놓고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유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합병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분 다르면 합병 안 됩니다. 지분 같아야 됩니다. 이거 지분은요, 토지는요,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갑토지, 을토지입니다. 갑토지, 을토지입니다. 자, 갑토지, 을토지. 자, 합병합니다. 합병해서 갑을 이렇게 합병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 같죠? 여기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분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까지 갔다 그러면 합병해서 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갑입니다.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 가까운 토지는 여러분 지분 5분의 4예요. 5분의 1입니다. 자, 이거는 반대입니다. 5분의 1이고 5분의 4입니다. 이런 상태죠. 여러분의 갑입니다. 어리라는 사람이 와서 어리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런 조건 제시합니다. 지분 다르잖아. 근데 요래면 같습니까? 요래면 같죠, 그죠? 같으니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우리 요렇게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의 갑입니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토지는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이 위치가 토지 도로 가까우니까 훨씬 따가 비싸잖아요.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 다르면 합병 안 됩니다. 그게 앞부분입니다. 되겠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요거는 이제 별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자, 한번 볼게요. 지목이 같아야 되죠. 자, 지목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목은 지적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의 지목까지 동일해야 된다. 비록 합병하자는 갑필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같다 하더라도 일부 토지의 실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이 경우 용도에 따른 분할과 동시에 합병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이 뭔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이 글자가 등장했을 때 이 글자 사망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망 해석이 안 되고 사망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이래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림 그려드리니까 자, 요거는 공간을 좀 넓게 잡으세요. 자, 아래비로 한 6, 7줄 잡으시면 되고요. 옆으로는요 한 30자 정도 잡으세요. 여기에 관한 글자를 그대로 그려놓을게요. 보기문항 개수가 6개 나옵니다. 6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 일단은요. 자, 위에 한 3줄 정도 확보하세요. 3줄 정도 확보하시고 자, 토지가요. 이렇게 되어 있다 칠게요. 자, 실제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다 칩시다. 자, 요게 지금 대장에 전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지금 대장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사원, 글자 이 사원을 가지고요. 지적공부 지목 동일입니까? 맞죠? 이래 표현하는 겁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 그런데 이게 최초로 등록할 당시는 전이었지만요. 지금 한 100년 지났습니다. 요 부분은 대로 사용되고 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요 실제 용도가 요건 전이죠. 요것도 전이죠. 요건 되죠. 요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실제 용도가 다른 토지입니까? 실제 용도가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가능하죠, 그죠? 이걸 지적공부상 지목은 통하지만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거 합병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합병,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한단 말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은 동일하지만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이래 표현합니다. 이래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자, 글자 보기문학 어떻게 만드냐? 이래 만듭니다. 자, 요 글자고 요 글자고 합쳐가지고 요렇게 서로 갖다 붙이면 되죠? 맞죠? 그죠? 자, 표현을 바꿀게요. 자,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를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실제 용도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됐습니까? 일부 용도 토지가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분할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분할 신청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적공무상 지목은 동일하지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두 번째 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지적공무상 지목은 동일하지만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라면 합병할 수 없다. 뭐지? 이럽니다. 보기 보면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이 글자 요렇게 이제 표현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뭔 말이냐? 상황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잖아 지금. 60의 신청 의무가 보다는 거잖아. 그렇죠? 분할 신청 60의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가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잖아요. 실제 지목이 다른 토지하고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입니까? 자,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합병 대상 토지 중 어느 한 토지가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입니다. 지적공무상 지목은 동일하잖아요.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합병 신청,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이 글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글자 뭐냐? 이게 상황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굳이 합병하려면 못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토지가 이러시던 상태입니다. 이건 전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이건 전으로 그대로 놔두고, 자, 이걸 먼저 잘라요. 분할합니다. 분할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것도 전이고, 요것도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데려보내고, 요거 두 개, 이제 실제 용도까지 갖다 뒀습니까? 요렇게 해서 합병하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분할하면서 동시에 합병하는 거, 요거는 됩니까? 요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갖다 붙이면 되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와가지고 글자 만들면 되지. 지적공무상 지목은 동일하지만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는 분할과 동시에 합병할 수는 있다.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갖다 붙여서 보기만 만들면 되지. 지적공무상 지목은 동일하지만요,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라면 분할과 동시에 합병할 수는 있다. 맞죠? 자,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갖다 붙여서 문장 만들면 되지. 지적공무상 지목은 동일하지만요,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의 경우 분할과 동시에 합병할 수는 있다. 말 됩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이제 문장 종류가 6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 6개 나왔을 때 이 문장 표현을 시험 문제 보기만 등장하면은 이게 뭔 말했냐, 이게 생소하단 말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를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표현 형식을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2번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깁니다. 자, 지목변경입니다. 지목변경 용도 바뀌는 겁니까? 용도 바뀌는 게 지목변경입니다. 여기서는 별도로 더 할 얘기가 없고요. 자, 양쪽으로 3번 가볼게요. 양쪽으로 3번에서, 자, 대상 토지 볼게요. 대상 토지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은요, 그런 읽어보세요. 그냥. 일부가 형질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토지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밑줄 그으세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 지목 변경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 지목 변경합니다.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을 왜 바꾸지? 이래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도 지목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문제 풀어가지고 시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 관한 얘기는 문제 풀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받으라 된 토지 등록 말소입니다. 자, 받으라 된 토지 등록 말소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은요, 6번의 제목에서 등록 말소 4글자 먼저 포인트를 잡아두세요. 등록 말소입니다. 등록 말소 한다는 얘기는 등록 대상이었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소한다는 얘기는 등록 대상이 아닌 걸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 대상이다가 등록 대상 아닌 걸로 되는 거는요, 바다로 깔아앉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바다로 된 토지라고 특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 토지는 바다로 된 토지만 말소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라 그랬지 바다로 되는 경우 등 아니다 말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만 말소하는 겁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은 뭘 체크되느냐? 자, 양쪽으로 3번 갑니다. 양쪽으로 3번에 보시면은요, 등록 말소 신청되어 있습니까? 등록 말소 신청해서 자,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가서 90일이라는 숫자 동그라미 쳐서요. 90일 이내 말소해야 됩니다. 90일 이내 말소해야 된다. 90일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제가 사실은요, 조금 전에 지목 변경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지목 변경까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요, 제가 60일 신청 의무가 다 있었어요. 60일 신청 의무가 있지만, 그건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시험지 잡아 만듭니다. 베이스로 안 깔아주면 베이스로 깔습니다. 그거는. 이거는요, 시험지 나면 날짜 내면 무조건 90일 이거 냅니다. 이걸 60일로 바꿉니다. 다른 거는 60일에 이거는 90일이다 말입니다. 내 토지가 바다로 깔아앉았습니까? 성질납니까? 마음을 다스리기는 30일 더 주는 겁니다. 실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 토지가 깔아앉았으니까 보상금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보상금도 안 나와요. 얼마나 성질나겠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일 더 주는 겁니다. 자, 90일이고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바로 앞을 보세요. 통지 받은 날부터 다시 갈로 묶으세요. 통지 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요, 지목 변경까지 60일 신청 의무는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다른 거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인데, 이거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유 발생일부터 나오는 다른 사유들은요, 지목 변경합니다, 분할합니다, 합병합니다, 등록 전환합니다. 그런 이동 사유들은요, 그런 이동 사유 발생 여부가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분할합니다. 누구 의사에 따라 분할해요? 소유자 의사에 따릅니다.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들은요, 다 소유자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근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맞습니다. 내 토지가 바다로 깔아앉았죠. 내 토지가 깔아앉았습니다. 내가 깔아앉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는 바다로 깔아앉았다는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니까 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먼저 통지해 줍니다. 네 토지 바다로 깔아앉았으니까 말소하세요라고 통지해 주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말입니다. 사유 발생일을 그러면 못 찾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입니다. 자,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자, 양쪽으로 3번의 첫 번째 줄로 옵니다. 이제 양쪽으로 3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자, 124페이지 제일 하단부 3번의 첫 번째 지적 소관청은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 통지하여야 한다 밑줄 그으세요. 통지해야 된다 밑줄 그으세요. 자,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소유자에게 갈라 묶으세요. 무슨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소 신청할 것까지 박스 치세요. 즉, 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는요, 말소하라는 통지는 소유자에게 줍니다. 말소 신청하라는 통지는 소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쪽으로 5번으로 갑니다. 우측 페이지 양쪽으로 5번. 양쪽으로 5번에서 자, 첫 번째 줄 지적 소관청은 밑줄 그으세요. 제일 마지막에 통지해야 한다 밑줄 그으세요. 누구에게 통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 및 당의 공유서명관리청 묶으세요. 갈라 묶으세요. 무슨 내용을 통지해 주는 겁니까? 정리 결과를 박스 치세요. 자, 양쪽으로 3번과 5번을 비교합니다. 어차피 소관청이 통지해 주는 건 맞죠? 누구에게 통지해 주느냐? 갈로 거기가 답입니다.
갈로가 답인데 갈로가 다르잖아. 그죠? 공유성 관리층에 들어가고 빼고 빠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갈로가 답인데 갈로는요, 누구에 통지해 주느냐는 박스가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말소 신청하라는 통지는 소유자에게 주는 것이고, 정리한 결과를 통지해 주는 것은 공유수명 관리층도 들어간다. 감이 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통지해 주느냐, 거기는요 무슨 내용을 통지해 주느냐, 그거부터 보고 들어가시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 4번 갑니다. 양쪽으로 4번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등록의 대상이 된 토지로 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당해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보의 관계 자료에 의해서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자, 밑줄 보세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회복이 가능하다. 거기에 포인트를 잡습니다. 바다로 되었습니다. 깔아앉았죠. 말소합니까? 말소했습니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깔아앉았다, 말소한다, 떠올랐다,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깔아앉았다, 말소한다, 떠올랐다, 신규 등록한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깔아앉았다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거 그대로 회복합니다. 이 깔아앉았다, 떠올랐다 이런 건 실제로 그런 건 없고요. 실제 사례는 그런 겁니다. 자, 원래 해안가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해안가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해수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차오르죠. 그럼 말소하죠. 그죠? 말소했습니다. 자, 말소했는데 근데요, 다시 한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가지고요, 자, 그 토지가 다시 이제 지형의 변화 생겨가지고 해수 수면에 더 이상 물이 안 차올라요. 물이 안 차오르면은요, 그게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으니까 이게 토지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 등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가 새로 생겼잖아. 신규 등록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말소할 당시의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신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요, 키워드가 일단 바다로 된 토지로 한정합니까? 제목에서, 그죠? 하천부지로 된 걸 말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며칠 이내 신청합니까? 90일. 언제부터입니까? 통지받은 날부터. 자, 그 다음에, 자,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는 절차가 두 절차가 있죠. 등록 말소 신청하라는 통지는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정리한 결과는 누구한테? 소유자 및 공유성 관리청에게. 그리고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토지에 된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합니까? 등록 말소 당시 자료를 토대로 회복이 가능하다. 키워드가 총 7개가 됩니다. 답이 결정하는 요소가 총 7개 되니까, 자, 외워둡니다.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얘기예요. 의외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바다로 됩니다. 토지가 바다로 깔아앉았습니다.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생기겠습니까? 이거 한 10년에 한 번씩 생길까요? 몇백 년에 가도 한 번 생길까 말까입니다. 이거.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이유가 답을 만들 거리가 많아요. 이거. 답 만들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신규 등록 답 만들게 딱 하나밖에 없었죠. 첨부서리요. 등록 전에는 면접 고 하나밖에 없었죠. 분할은 답 만들 거 없습니다. 합병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목병에도 답 만들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건물을 용접하기도 지목병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답 만들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결정 요소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수만 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 외워두시고요. 자, 그다음 축적병에 들어갑니다. 자, 축적병에 관한 얘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